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체육학개론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체육학의 사회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연구, 그 다음에 사회학적 연구.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회학적 연구가 되겠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맨날 답답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계속 불평불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그래도 수업에 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동영상은 지루하고 졸려요. 그래서 짧게 말을 빠르게 마구마구 가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배울 거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포츠 사회학, 체육 행정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심리학.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학기에 스포츠 마케팅 김진국 교수님과 스포츠 심리학 장남재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있죠. 네, 더 전문적으로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행정학 요거에 대한 개념이 더 여러분들한테 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올 거고 요 두 가지는 아마도 어, 뻔히 아는 건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1%라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너무 무심하게 보면은 제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대신 빨리 끝낼 수 있게 간단하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자, 먼저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스포츠 플러스 사회학, 합쳐서 스포츠 사회학. 그렇죠? 네,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부분에 보면은 먼저 사회학의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건 개략적인 뭐 이론, 개략적인 생각 이런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정확하게 보는 건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란 무엇이냐?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 그렇죠? 스포츠가 있는데 혼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죠. 사회. 여러 명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룹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그런 것이 이제 스포츠와 연결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결된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의 유형. 그렇죠. 그리고 변화 과정을 스포츠라는 특수한 사회 구조. 스포츠가 뭐 혼자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제 스포츠라는 거는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고 또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인류 역사 그런 역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역사를 이룰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스포츠가 계속 지속해서 발전해 오고 진화해 온 지금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스포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수한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스포츠 과학의 하위 분과의 학문이다. 하위 분과. 스포츠 과학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운동 생리학도 있고, 스포츠 사회학도 있고, 스포츠 심리학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 과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과, 하위 분과가 있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스포츠 사회학이. 그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사회적 현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의 하위 학문이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야,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거는 스포츠 과학의 하위 분과인 스포츠 사회학. 또 하나는 정통 학문인 그런 사회학, 사회학의 하나의 응용 학문에 속하는 어, 하위 학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체육학자들이 연구하는 박사들도 있고요. 또 정통 사회학에서의 박사들이 또 연구하는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라는 사회 현상은 어떤 거야? 이렇게 들여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지금 보는 거는 체육학의 관점에서 사회학과 접목시켜서 보는 것이죠. 됐죠? 네.
결국에는 사회 현상. 음, 그 사회 안에서 스포츠라는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니까 우리가 스포츠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의 스포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스포츠 사회학을 이해하면은 훨씬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제 사회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있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있어요. 두 가지 사회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로 사회화되는 거, 결국에는 스포츠 활동을 해서 사회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지 않고 뭐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체육을 전공하게 되는 거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축구를 안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축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하는 그 사회로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 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야구하는 사람들은 또 야구하는 문화가 있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서 그 세계, 스포츠 세계에 우리는 사회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쪽에 점점 체육인으로서 사회화되어 가는 거, 아니면 그냥 팬으로서도 뭐 야구를 평상시에 안 좋아하다가 어느 특정한 선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구를 점점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야구장에 가게 됐어요. 그럼 야구 관람 쪽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구 관람 문화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혼자서 가서 뻘짓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포츠 관람 활동에 사회화되는 거죠. 이게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로,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으로 그쪽으로 사회화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타인 이렇게 significant others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학에서는 중요 타자라고 해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 이게 야구의 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뜻해요. 타자는. 그래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을 중요 타자라고 한다. 이런 중요 타자와 관련된 스포츠로의 사회화 가설은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부모의 스포츠 참가와 관심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부모가 스포츠를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축구 동호회에 나가, 조기 축구에 나가,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 그러면 그 자식은 스포츠로의 사회화 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들도 축구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엄마는 되게 싫어하죠. 또 딸들도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아빠가 주말이면 사라져요.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딸을. 근데 뭐 또 반대로 볼 수도 있죠. 딸도 축구를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아빠가 축구 좋아하면서 축구장은 데리고 가요. 어려서부터 애를 축구장에 계속 데리고 가. 그러면은 애도 축구공에 익숙해지고 발로 몇 번 차봤어. 공 잘 차는 여학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축구를 좋아하게 돼요. 부모가 결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학교 또한 그래요. 학교의 가치 체계 속에서 스포츠의 위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스포츠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럴수록 학생들은 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회화 되게 되는 거죠. 어떤 학교는 스포츠 클럽을 체육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뭐 농구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농구를 많이 접하게 되고 결국엔 농구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료가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럼 거기에 어울리려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요즘에 e스포츠 게임 많이 좋아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배그를 하려는데 뭐죠? 배틀그라운드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좋아해 친구가. 그러면 같이 껴서 해야죠. 결국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려면은. 근데
농구 좋아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농구를 해야 되고, 내가 또 축구 좋아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동료들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다른 친구들도 스포츠 참여에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가설인 거죠. 그렇게 된다. 그건 좀 다른 거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중요 타자가 누구예요? 결국에는 스포츠 참가하는데 중요 타자가 누구예요? 부모님, 학교의 분위기, 동료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게 됐는데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잘 생각해 보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세요. 아니. 주문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꼭 맞추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있어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결국엔 스포츠를 참가하는데 결국에는 스포츠를 참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범, 그런 가치 체계, 뭐 태도, 이런 지식, 성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축구를 해가지고 뭐 애가 사회성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는 뭐 인간 아, 인성이죠. 인격, 인성, 인간적인 성격, 인간의 어떤 격이 높아지는 거죠. 견격 이런 게 아니라 인격입니다. 개 같은 성격, 견격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익히게 되는 거죠. 스포츠가 되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다른 사회 현상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되는 일반화되는 그런 과정. 이게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축구를 하게 되고 축구를 함으로써 축구 세계, 축구의 사회화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성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되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인격체로 발전하게 되는 그 발달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냐?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이죠.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체력 향상, 신체적인 면에서의 사회화, 운동 기능의 습득, 그렇죠? 축구를 하게 되면은 어, 튼튼해지는 거, 신체 면에서 사회화되는 거, 축구하면서 공 잘 차는 기술이 좋아지는 거, 운동 면에서의 사회화, 그 다음에 공명정대한 태도와 책임감을 키우고 협동성도 키우고 협동성 이런 거 키워서 바람직한 사회성으로 발전하는 거, 정신적인 면에서의 사회화 이렇게 사회화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이게 핵심 키워드죠. 아까는 스포츠로의 사회화, 이번에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회화의 두 가지 유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영역,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은 스포츠와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스포츠와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제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디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이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거기 보는데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여기에 이러한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와 문화 쪽에서는 스포츠는 한 상회의 오타 났네요. 사회입니다. 스포츠는 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적 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문화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거죠.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있는데 스포츠 하위 문화들 우리 동네에서 뭐 동호회를 한다거나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들 있죠. 이런 거는 하위 문화입니다. 이거 뭐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상위 문화가 되는 건데 밑에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은 하위 문화입니다. 스포츠와 정치 이거는 스포츠 조직 및 행사 등의 정치적인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풀뿌리로 쫙 뻗어 있죠. 국가 조직에서부터 대한체육회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연맹이 있고 각 종목별 연맹이 있고 뭐
각 지자체에도 또 조직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체육이랑 연결되고, 뭐 전국체육대회 선수들이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스포츠 행사, 각종 대회에 얼굴 내밀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 조직의 어떤 장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스포츠 조직의 장들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대회에 정치인들이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올림픽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개회식, 폐회식 이런 데 참석을 해서 해외의 다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정치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조직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이런 거 처음 개막식 할 때, 그럴 때 다 전두환 대통령이 해가지고 시구하고 그랬죠. 자, 스포츠와 경제. 이거는 결국에는 프로 스포츠가 경제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스포츠 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설, 건설, 건축, 뭐 이런 거죠.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에게 이제 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이런 것도 스포츠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 그리고 또한 어, 체육 수업 이런 게 연결돼 있는 거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학원 스포츠라래요.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을 키우는 거 있죠? 그거를 학원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 해요. 학원에서 뭐 클럽 이런 동네에서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엘리트 선수들, 운동부 애들 훈련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학원 스포츠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학원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학원 스포츠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수 육성, 어떻게 선수 육성을 할 것인가, 이게 스포츠와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와 미디어 쪽에서는 대중매체, 대중매체 어떤 뭐 TV 방송 이런 게 되겠죠. 매체,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도 기자들이 어떻게 쓰는 거, 저널리즘 이런 게 바로 미디어랑 연결되고, 스포츠 방송 기법. 그래서 스포츠 방송은 일반 방송, 드라마 찍는 거랑은 좀 다르죠. 생방송으로 하고, 또 거기서 생방송 속에서도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해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 카메라를 찍는 때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게 되게 달라요. 위성 생중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다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의 기술도 또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뭐 그리고 여러분들 올림픽 할 때 뭐 3D 화면, 최초의 3D 화면을 구사하겠다. 뭐 요번에 일본에서 야심차게 뭐를 할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죠. 네, 코로나가 문제예요, 항상. 자, 어찌됐든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요게 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스포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 쪽, 그거를 또 지식 체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게 교재가 되겠죠. 이론 교재. 요거를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될 거예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이건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자, 이번에는 스포츠 체육 행정학입니다.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행정학은 예전에 좀 쓰던 거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스포츠 경영학과 행정학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행정학이 더 우선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체육 행정, 이렇게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또 정치적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체육 행정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에서 이거를 되게 잘 관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체육행정이 이제 행정학이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랑 같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체육행정이란, 행정은 국가에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 행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에서 뭔가를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뭐 이런 게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체육행정이란 체육에 관한 행정 또는 체육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며, 국가의 체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업무. 업무 보는 거죠. 국가 체육 정책이 수립됐으면 그거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 행정 업무 보는 거. 이게 바로
체육행정에서 다루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행정기관의 집행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 바로 체육행정입니다. 체육을 수단으로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체육을 수단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해요. 반면에 체육행정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거는 체육 경영입니다. 스포츠 경영. 그리고 또 공익을 추구하는 건 행정이기 때문에 체육 행정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치우쳤다? 경영 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경영학의 일종입니다. 그 스포츠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경영, 매니지먼트는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혹은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행정이고요. 경영은 이윤 추구를 하는 사업 조직, 사기업, 산업과 같은 영리 조직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경영,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개인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조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포츠 경영이 더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이 탄생된 이유는 스포츠라는 제품 혹은 서비스, 상품 이런 거 제품이나 서비스 결국에는 이걸 다 스포츠 상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용품, 산업용품이나 소비용품과 이거 다른 거예요. 스포츠 상품은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 요거를 스포츠 상품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일반 산업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스포츠 경영학이 일반 산업, 그냥 경영학과 좀 다른 특성은 스포츠 상품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반 상품의 유통이나 이런 거랑은 또 틀리고 제품 특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으로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게 스포츠 경영학입니다. 스포츠 경영학의 목적은 스포츠 경영은 스포츠에 관련된 조직체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K리그, 뭐 KBO 뭐 이런 조직체가 되는 거죠. 스포츠 조직체. 이런 조직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자원, 예, 그것은 인간도 될 수 있고요. 휴먼 리소스도 될 수 있고 재정, 물질, 정보,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양한 경영 원리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학문이에요. 경영 원리는 경영학에서 원래 잘 되어 있었죠. 모학문인 경영학에서 기획, 조직, 인사, 지시, 뭐 조정, 통제, 평가 이런 것들을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는데 그 원리를 스포츠 조직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적용해서 응용하는 학문이 뭐다? 학문이 스포츠 경영학이다 이런 거죠. 네.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경영학의 하나의 분야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은 이제 스포츠 경영학의 한 분야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1978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자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단체, 언론, 기업의 수익을 높여나가는 방편으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스포츠 마케팅 계열인 거죠. 스포츠 경영학의 한 분야인데 스포츠 산업 경영 이렇게 원래 더 큰 카테고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는 이유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스포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 요 스포츠 상품을 얘기하죠. 그거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어렵죠? 결국 마케팅은 마켓이라는 시장, 마켓에 ing가 붙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상품, 스포츠 상품이 마켓, 스포츠 시장에서 잘
교환될 수 있게, 유통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런 모든 활동이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인 거예요. 알겠죠? 스포츠 시장에서 스포츠 상품이 잘 유통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 그게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의 이해에서는 이제 스포츠 마켓 기업에서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의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있어요. 맞죠?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뒤에 거는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스포츠 조직에서 활동하는 마케팅 거죠. 활용하는. 자, 이번에는 기업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스포츠는 결국에는 독특한 광고 노출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 곧 스포츠 마케팅 수업 시간에 김진국 교수님이 자세하게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어서 어, 좀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독특한 광고 노출 효과를 갖고 스포츠를 이용하면 표적 시장의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낮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요. 다른 광고비보다는 스포츠에 투자하는 게. 그 다음에 기업의 공익 추구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 두산에서 이렇게 야구팀을 후원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야구랑 맞물려서 맥주를 광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술 같은 거를 광고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술은 뭐 이런 술, 담배 이런 거 대놓고 광고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자, 그런 거고. 자, 스포츠 산업 측면, 스포츠 조직에서 이제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인데, 리그 마케팅, 행사 후원 마케팅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회 명칭 후원, 이거 타이틀 스폰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K리그 그러면은 하나 Q1 K리그 이런 거죠. 그런 앞에 리그 앞쪽에 이름이 더 붙여 스폰서, 메인 스폰서가 되는 거고, 공식 후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디다스 이런 데를 공식 후원할 수 있고요. 공식 공급업체 물 같은 거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단체, 팀, 선수 후원, 엔도스먼트, 머천다이징. 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포츠 단체나 팀, 선수들을 후원할 수 있고, 후원은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엔도스먼트 이런 거 선수들이 어떤 광고에 나가서 이 제품 정말 써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머천다이징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상품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 중계권을 리그에서 팔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스포츠에서 조직에서도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 이게 다른 기타 상품하고 좀 다른 측면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잘 배워두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은 장남재 선생님이 잘 가르쳐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 심리야, 심리 알았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스포츠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심리 변인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를 수행해 운동을 해. 거기서 다양한 심리적인 작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변인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요인, 그의 변인입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기분이 좋으면 또 영향을 미치겠죠. 심리 상태가 불안해. 그러면 또 운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각성 수준 이런 걸 높이면은 운동 수행력이 좋아지고, 그런 거. 뭐 어떤 긴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결승전에 평상시엔 잘하다가 운동 시합 때는 못해.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잘 컨트롤하면은 결국엔 운동 수행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측면하고 스포츠 참여가 개인의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 심리가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거,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죠? 네.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거. 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을 길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수업에서는 개괄적으로만 봐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제어, 그다음에 스포츠 심리, 거기에 또 스포츠 심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건강 운동 심리. 요즘에 조금 더 관심이 이쪽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앞쪽에만 스포츠 심리라고 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건강 운동 심리가 많이 운동 심리학으로 가고 있어요. 자, 스포츠 심리라고 붙이고 어떤 거는 운동 심리라 그래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 크게 이거를 스포츠를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게 다 포괄되는 거고요. 협의의 의미로 갔을 때는 스포츠 심리는 경쟁 상황, 선수 시합 상황, 스포츠가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경쟁이 들어가 있는 스포츠만을 다루는 거. 대회에 나가고 이럴 때 스포츠 심리, 운동 선수들의 스포츠 심리, 요거를 다루는 게 협의의 의미고, 광의의 의미에서는 학습해 나가는 거, 점점 어려서부터 커갈 때까지 발달해 나가는 거. 운동 경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줄넘기 못 하다가 점점 할수록 줄넘기 하고, 공도 뭐 드리블도 못 하다가 점점 많이 연습하면 점점 드리블 잘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자전거도 못 하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 뭐 초등학교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점점 커갈수록 운동 발달이 되죠. 그다음에 뭐 나이 들어서는 다시 이제 퇴화가 되겠죠. 발달 측면에서. 운동 학습 어떻게 배워가는지, 배워가는 방법, 배우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서, 두뇌 속에서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학습하게 되는지 운동을, 그거를 밝히는 거고요. 운동 제어라는 거는 그래서 운동 신경이 발달하는 거예요. 운동 신경 컨트롤, 모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거 운동 발달은 성장적인 측면, 애가 커가는 거,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운동 제어라는 거는 이제 신경이 발달되는 거, 그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신경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축구 선수가 0점 몇 초 안에 이제 그 뭐냐 프리킥이 아니라 페널티킥을 찰 때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배드민턴 선수들이 네트에서 넘어올 때 뭐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훈련시키는 거, 이게 운동 제어예요. 자, 건강 운동 심리는 그냥 운동, 우리가 사회체육 할 때 맡아지는 거고요. 장남지 교수님이 잘 가르쳐 드리라고 믿습니다.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스포츠 체육 행정학,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과목을 한 시간씩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부담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짧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체육학이 이런 학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수준에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주 숨가쁘게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영상 보고 머릿속에 한번 새로운 생각들을 그 전에 잘 몰랐던 거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가 또 한 주가 또 잘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